여권이 뭐라고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작은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한 서양 남성이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줄을 우회해 자동 게이트로 안내받았고 단 2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중국인 등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30분 넘게 기다리는 그 순간 한국 여권은 예외입니다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죠. 질투와 놀라움이 교차하는 시선들 속에서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전직 개발학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국제 NGO 및 교육기관과 함께 일하며 전 세계를 다녔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 수십 개국을 돌며 교육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이미지가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틀어도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 여정은 10년 전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교육기술 포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포럼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던 한국 여성 지혜를 만나게 되었고 우린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이후 3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며 우리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장벽, 시간대 차이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 모든 노력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생활도 그곳에서 시작했죠. 지혜는 빠르게 현지에 적응했고 저는 그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물을 때면 저는 그저 기술 강국이나 한류가 뜨는 나라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피상적인 대답이었어요. 한국은 제 아내에게 고향이자 가슴 아픈 그리움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떡국이 먹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한국 뉴스에서 태풍이나 사고 소식이 들리면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 지혜의 말 한마디에 저는 다니던 대학을 사직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재설계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걷는 여학생들, 편의점에서 고급 도시락을 파는 풍경, 그리고 한강에서 조깅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한국어는 너무 복잡했고 각종 행정 절차도 생소했으며 때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는 늘 말했죠.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한국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던 중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당신이 한국 국적을 갖는 건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은 단지 국적이 아니라 제 정체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지고 이곳이 집처럼 느껴질 즈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자고.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역사 필기 시험, 면접까지. 처음에는 절망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혜가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도와주었고 마침내 저는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법무부에서 보낸 한 통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귀화가 승인되었습니다. 손에 쥔 파란색 표지의 여권. 그 안에는 저의 새로운 국적이 적혀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여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 출장엔 한국 여권을 처음 사용해보는 거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 저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 출장. 목적지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교육개발협의체 회의에 한국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은 자리였습니다. 캐나다 시절에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녔지만 이번엔 다니엘 브룩스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첫 여정이었죠.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순간 직원이 제 여권을 보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양인, 외모의 한국 여권. 생소했겠죠. 한국 국적 맞으시죠? 네. 얼마 전 귀화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작은 일이지만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신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감정에 살짝 뭉클해졌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차이가 시작됐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일반 심사대는 인산인해였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입니다.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용 게이트로 향한 순간 제 앞에 있던 중국계 가족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바로 가는 거지? 그들의 시선이 등을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시스템은 저를 특별대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을 마치자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바로 한국 여권이라는 건가? 그리고 이 특별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파리로 향할 때였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은 언제나 붐비는 공항이었고 입국 심사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기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번엔 저는 전용 게이트로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세요? 여기로 오세요. 한국은 협정국입니다. 프랑스 이민국 직원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 EU 자동 입국 시스템 대상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중국 여권을 가진 한 여행객이 직원과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나라인데. 그 말에 직원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중국은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그 대답은 며칠 뒤 한 호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던 중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희는 한국 손님을 아주 환영합니다. 그러더니 예약한 일반 객실 대신 뷰가 좋은 상위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언제나 정확하고 깔끔하게 룸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시간 약속도 철저하고 직원에게 친절하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드리려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는 단지 국가 간 협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행동의 결과 그것이 브랜드가 된 것이었어요. 그 후에도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저는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공공기관에서, 심지어 면세점 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자 추가 할인 혜택을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이게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단지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유별난 대우를 받은 건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더 강렬한 경험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회의 참석차 찾은 호텔 로비에서 여권을 제시하자 프런트 직원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한국 여권이 맞으세요?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네. 제가 보기엔 많이 낯설죠? 그는 곧장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랍네요. 보통 한국인들은 동양계 외모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한국인이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에게 간단히 귀화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네요. 그래도 분명한 건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저희 호텔에서도 프리미엄 고객입니다. 그는 제게 한국 손님들이 호텔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며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남기는 후기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그래서 호텔에서도 한국 손님 환영이라는 내부 지침까지 생겼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평판과 신뢰의 총합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편한 감정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공정한 건가? 그 후에도 이탈리아, 로마, 독일, 미넨 등 유럽 도시를 돌며 비슷한 대우를 받았고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받은 이 특별한 대우가 누군가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그리고 나 자신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편으론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건 단지 나 하나 때문이 아니야.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는지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 저는 주변 한국인들을 더욱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대학생이, 한 무리의 가족 여행객이, 심지어 단체 관광객까지도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모습, 작은 행동들이 큰 신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됐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서 이 신뢰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동유럽 출장의 마지막 구간, 저는 폴란드 크라쿠프로 향하는 국제선을 탔습니다. 이 작은 공항에서는 자동 입국 시스템도 전용 게이트도 없었고 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연합 시민들, 다른 하나는 비유럽 국적자들이 서 있는 줄이었죠. 당연히 저는 후자의 줄에 섰고 제 앞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미국인 백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줄은 느리게만 움직였고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계십니까? 한 입국 심사 직원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손을 들자 그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럽연합 게이트로 오셔도 됩니다. 한국은 특별 협정국입니다. 당황했습니다. 나는 왜 특별한가? 같은 아시아 국적인 중국인은 아직 줄에서 기다리는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도 일반 심사대에 서 있는데 나는 그 줄을 벗어나도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군요. 직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마다 유럽과의 협정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은 매우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말은 그랬지만 기분은 편치 않았습니다. 줄을 빠져나가 유럽연합 게이트로 이동하며 느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무겁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뒤에 남아있던 미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 한국인이세요? 왜 당신은 저 줄로 갈 수 있었죠?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놀랍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미국 여권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한국 여권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존중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질문 뒤에 섞인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 상황은 기쁨보다 무거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크라쿠프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리셉션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특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업그레이드, 한국어 안내문, 그리고 한국인 전용 아침 식사 메뉴까지. 처음엔 이 모든 게 놀랍고 기뻤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외모로는 서양인. 이 특혜는 내 피부색 때문이 아닌 단지 한국 여권 때문이야. 그날 밤 창밖의 크라쿠프 구시가지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이며 이 여권이 내게 주는 무게는 무엇인가? 단순히 특혜를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그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우연히 시내 관광 중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고 쓰레기를 스스로 정리하며 거리의 상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쌓아온 이미지가 바로 내가 오늘 경험한 대우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그 신뢰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그날 밤 창밖의 크라쿠프 구시가지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이 모든 대우는 나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름 때문이야. 그런데 그 이름이 때로는 벽이 되고 때로는 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국가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관공서에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한국 여권 하나만으로 그들의 기대와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내 중심가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국인 중학생 단체 관광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인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줄을 서서 이동했고 교차로에서는 모두 건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종이를 떨어뜨리자 가장 뒤에 있던 학생이 재빨리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죠. 그 모습을 본 현지 상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정말 다릅니다. 어리지만 예의가 아주 바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어린 학생 한 명의 행동이 어쩌면 앞으로 또 다른 한국 여권 소지자의 대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문득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나도 저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제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중년 남성이 공항 라운지 입장을 시도하며 항의했습니다. 왜 그는 들어가고 나는 안 되죠? 우리는 같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에요. 그가 가리킨 방향엔 제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운지 운영사와 협약된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의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한국은 그 대상국입니다. 그 남성의 눈빛은 불만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별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별의 이면에는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당한 우대로, 또 어떤 이에게는 정당한 신뢰의 대가로 보일 수 있는 그 경계선 위에서 저는 진심으로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스페인 마드리드였습니다. 출국을 위해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한 저는 이젠 익숙해진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몇 분 안에 심사가 끝났고 공항 면세점에서도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 점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저희는 한국 손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이번엔 그 말이 가볍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신뢰, 예의, 그리고 책임감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시내 관광을 마친 후 스페인 외교부의 개발협력 담당자를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이자 지금은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에 큰 흥미를 보였고 자연스럽게 한국 여권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씨,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 평판은 여권 한 장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 이제 그 문장이 너무도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안전하고 순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이 허울뿐인 문구가 아님을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온몸으로 경험한 셈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자동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제 앞에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두 아이. 그들은 조용히 줄을 서고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제가 본 수많은 해외의 한국인들을 떠올렸습니다. 호텔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손님들, 관광지에서 질서를 지키던 여행객들, 아이들에게 작은 예절을 가르치던 부모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일부다. 나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 출구에서 지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당신의 첫 한국 여권 여행은? 그녀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이 나라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여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여권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책임과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서양인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 여권에 담긴 신뢰와 품격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존중받는 단 하나의 아시아 여권. 그 중심에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에서 한국인이라서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동 새싹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외국인에 감사합니다.